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경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때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하기도 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찬 공기가 장마 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머물다가 차차 물러나겠는데요. 물러남과 동시에 장마 전선이 슬슬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포항과 경주에도 반가운 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낮 기온 경주가 30도를 웃돌겠고요. 영덕의 경우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4도, 영덕 29도, 포항 27도, 경주는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계에서는 그동안 값싼 산업용 전기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경쟁력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철강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발전 단가가 비싼 LNG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값싼 산업용 전기가 1순위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고로가 아닌 전기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업계 최고입니다. 전기로는 전기를 이용해서 스크랩을 녹여 샘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릅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이 2015년 사용한 전기요금은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1조 1,600억 원으로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고 포스코는 8,200억 원으로 3위, 동국제강은 13위로 철강은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까? 먼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의 경우 5년 만에 원전 비중이 대폭 줄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독일은 25%, 일본은 29%나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이 실현되면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어서 철강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높습니다. 철강업계 특성상 전기료는 원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기요금 개편 시 원가 상승은 물론 철강 경쟁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력의 하나였던 철강업계가 탈원전 시대를 맞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최 전국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경상북도를 비롯해 의성군, 안동 시니어클럽, 구미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안동시와 문경 시니어클럽이 최우수, 영주와 칠곡 시니어클럽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602억 원을 들여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 관련 기관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전통 한옥 보존, 관리 인력 지원 사업을 비롯해 2만여 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경을 통해 3만여 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이 하청업체의 노조 활동을 막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이 모 하청업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발생해 원전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노사분규라는 비법률적 표현을 통해 근로자들의 집단 행동을 포괄적인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또 다른 계약 조항입니다.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 행위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는 한수원에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합법적인 파업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단체 행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인 한수원이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한수원과 하청업체 간의 단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정면 위반되고 처벌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 다른 원전에서는 한수원이 쟁의 행위 건수에 따라 하청업체에 점수를 매긴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조는 한수원의 이 같은 초헌법적 계약서를 등에 업은 하청업체가 노골적인 노조 파괴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온갖 백화점식 노동 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문제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계약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노조는 한수원과 하청업체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유망 강소기업협의회를 출범하고 신규 강소기업 12개사를 지정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26일 저녁 포스코 국제관에서 유망 강소기업협의회 출범과 올해 새롭게 유망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해동 엔지니어링과 MS파이프 등 12개 기업을 축하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협의회는 이 업종 기업 간의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 정보를 교류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 사실상 폐기물 수백 톤이 경주의 한 야산에 방치돼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업체는 충분한 공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공단 뒤 인적이 뜸한 야산. 막아둔 철선을 풀고 산길을 오르자 검은 무더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비료입니다. 닭뼈와 폐비닐, 폐끈 등이 걸러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료라지만 사실상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이곳에만 새 무더기 300여 톤에 이릅니다. 숙성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악취를 풍깁니다. 실제 이거는 퇴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근 야산에 이렇게 이제 방치하다시피 이거 뭐 불법 야적을 해놓고. 업체 측은 주민의 요청으로 쌓아뒀다며 그러나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우리 공장이 아직까지 좀 열악하다 보니까는 이 농민들이 요청하면은 갖다 줍니다, 무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폐기물은 비가 오면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큽니다. 인근의 3,000여 제곱미터의 밭에도 수백 톤의 폐기물성 비료를 쌓아뒀다가 공교롭게도 취재가 시작되자 땅심 돋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연간 9,000여 톤. 과연 다른 물량은 제대로 처리됐는지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경주시는 성분 검사를 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료가 적합하다고 나온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비료를 부적합하다면 관련법, 비료관리법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향후 조치를 따를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덜 처리된 음식물 폐기물이 농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다음 달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펼쳐집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전국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지난해보다 하루 늘어난 5일간의 일정으로 평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국제 불꽃쇼에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미국 팀이 참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대기 맥주 파티와 소망 풍선 띄우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오늘부터 개통됐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에서 포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경북 동해안도 수해가 예상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미리 달려봤습니다. 상주와 영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개통했습니다. 영천에서 상주까지 거리가 기존 119km에서 94km로 줄었습니다. 운행 시간은 84분에서 54분으로 30분 정도 단축돼 연간 3,600여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에서 영천까지 운행거리는 25km, 운행시간은 30분 이상 단축되게 됩니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포항과 서울의 거리가 33km 짧아져 경북 동해안과 교통 요충지가 된 영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6개 나들목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군위와 의성 등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개발이 기대됩니다. 군위가 외부에서 볼 때 엄청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전 기대감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개통되는 이제 북의 그 동명간 803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 영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6,7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1.3배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다만 기존 고속도로보다 주행거리는 줄어 200원 저렴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없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울진 왕피천 일대를 국내 대표적인 생태 관광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왕피천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발굴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테마별 관광 자원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진 왕피천 계곡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 생태 관광 지역으로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요 며칠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지만 가뭄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긴 가뭄에 지하수까지 말라 식수 지원을 받는 마을이 늘고 농산물 가격도 껑충 뛰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빈 물통을 들고 나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이 마을의 지하수가 말라 식수와 생활용수가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120여 미터 안반을 뚫고 내려간 지하수 관정이 마른 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안동에서 지하수나 계곡수에 의존하는 마을은 207곳. 이 가운데 이달만 6곳이 10여 차례 급수 지원을 받았습니다. 먹어야 되지, 씻어야 되지, 빨아 입어야 되지. 원래는 비가 올게 물을 입고 따리가 고생하지 않을게요. 저수지나 하천에서 물을 대는 논과 달리 자체 관수 시설이 필요한 밭작물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름 배추는 까맣게 타들어갔고 콩과 깨 등은 파종 그대로 성장이 멈췄습니다. 밭작물은 다 헛일이라. 우리 알고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 샘물도 마른 적이 없었고. 감자는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잎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뿌리에는 열매조차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은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에 따르면 토마토가 전년 대비 72.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감자 51.8%, 양파 46.8% 등 20에서 70% 이상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지 채소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사과와 배 같은 과수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할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굵기라든가 크기 등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작아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경북에 내린 비는 김천 63.5mm 등 남서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mm 안팎, 영양 수비에는 사흘 동안 고작 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오후도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크고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어 가뭄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가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세계 37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포스코는 솔루션 마케팅 활동과 고부가 가치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높게 평가받아 지난해보다 0.26점 높은 8.31점을 얻었습니다. 포스코에 이어 2위는 러시아의 세베르스탈이, 3위는 미국의 뉴코어가 선정됐고 일본의 신일철주금은 5위로 평가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환경청은 오는 8월까지 폐수 배출업체와 지정 폐기물 배출업체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에 대비해 공단 주변 하천과 공장 밀집 지역 등의 감시 순찰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일자리 청년 포럼단을 모집해 운영합니다. 일자리 청년 포럼단 모집 대상은 경북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행복한 근로 환경 만들기, 농촌 지역 산업 육성, 청년 취업난 해소 등 4개 주제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습니다. 또 일자리 청년 포럼단은 향후 1년간 일자리 박람회와 포럼에 참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하며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도 발굴하게 됩니다. 네, 오늘과 내일 경북 북부내륙 지역은 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때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하기도 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에 위치하고 있는 찬 공기가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머물다가 차차 물러나겠는데요. 물러남과 동시에 장마전선이 슬슬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포항과 경주에도 반가운 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낮 기온 경주가 30도를 웃돌겠고요. 영덕의 경우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4도, 영덕 29도, 포항 27도, 경주는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